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갱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버거킹 Q&A 영상을 준비했고요. 버거킹 알바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기 보이시나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무려 2,000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버거킹 알바에 대한 영상보다 제 일상적인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버거킹 알바인 줄 알고 보셨다가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대본을 짜두고 읽는 형식으로 찍게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함이니까 양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이 영상은 100%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버거킹 측과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바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운터입니다. 카운터의 주 업무는 보통 2명에서 일을 하는데 버거킹에는 아마 무인 토스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 기능으로 주문을 하고 포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 카운터에서 막상 주문을 하시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카운터에서는 딜리버리, 즉 배달이나 혹은 포장, 아니면은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에게 햄버거랑 음료랑 감자튀김 같은 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럼 이런 카운터가 어느 시간에 가장 바쁘냐면 보통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혹은 저녁시간이 5시 반부터 7시, 이 사이가 가장 바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거킹의 좋은 점. 버거킹은 대형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계약서나 혹은 복지에 대해서 정말 좋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하루 4시간을 일하면 꼭 30분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 30분 휴식 시간 동안 밥도 먹을 수 있고 혹은 피곤하시다면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버거킹의 장점 두 번째. 버거킹이라서 꼭 좋은 점은 아니지만 10시가 지나면 시급이 1.5배로 올라요. 1.5배인 시간 동안은 마감 시간이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지만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버거킹의 좋은 점 세 번째. 버거킹은 10시 이후에 퇴근을 하면은 퇴근비를 줍니다. 이 퇴근비가 무슨 말이냐면 타 지역에 사시거나 아니면 혹시 멀리 사실 때 택시를 타도 다음날 택시 영수증을 갖고 오면 택시를 타신 요금을 돌려줘요. 근데 그게 월급에서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그날 바로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아주 좋죠. 다음으로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버거킹은요 정말 바빠요. 이게 얼마나 바쁜지, 정말 이게 손님들이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버거킹 그만 와주세요. 버거킹 알바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햄버거를 많이 먹는구나 싶을 정도로 바쁩니다. 근데 이렇게 바쁜 건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한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게, 이게 버거킹에는 SOS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매뉴얼이에요. 3분 안에 손님에게 버거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카운터도 바쁘면 당연히 주방도 바쁜데, 주방이 바빠지기 시작하면 버거가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은 왜 버거가 안 나오냐, 왜 이렇게 버거가 늦게 나오냐 라고 하는데, 이게 힘든 것도 있지만 손님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또 힘들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손님들을 상대하는 직업인 카운터가 꼭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점은 일단 주방보다는 숨쉬기가 편하다는 거. 이게 주방은 쉴 새 없이 이렇게 버거를 싸고 이렇게 넘기고 해야 되는데, 모니터를 보면서 포장하고 담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게임 같기도 합니다. 햄버거 넣고 음료수 넣고 휴지 넣고 케첩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나름 재밌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카운터가 나름 주방보다 편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카운터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직이다 보니 손님들을 상대하는 게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자면 햄버거가 왜 이렇게 비싸요? 그걸 알바한테 왜 물어보는 거죠? 본사가 가격 정해서 팔라고 하는 걸 알바생이 팔고 있는데 햄버거 왜 이렇게 비싸요? 알바생은 그런 거 알지 못해요. 알바생은 알바생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킨 건데 시키고 나서 환불을 해달래요. 이미 메뉴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정말 힘들고요. 외국인, excuse me, 혹은 요즘에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타 지역 분들이 와가지고 주문하실 때는 정말 힘듭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하는 일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대중적으로 햄버거를 만드는 일, 그 다음에 햄버거를 포장하는 일,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를 만드는 일, 뭐 패티랑 버거 버너를 굽는 일, 그 다음에 그날 사용해야 될 재료를 손질하는 일 등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햄버거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일단 버거킹 메뉴가 엄청 많거든요. 한 버거가 한 25개에서 2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신메뉴가 나와요. 이게 신메뉴가 나올 때마다 뭐 계속 하나하나 외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약 30가지의 버거를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기본적인 와퍼부터 뭐 몬스터, 뭐 트러플, 통모짜 이렇게 등등등등이 이렇게 되게 많은데요. 이게 들어간 소스도 다 다르고 만드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처음에 뭐 소스를 바른다던가 아니면 뭐 양배추를 넣는다던가 어찌 뭐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소스 바르는 순서, 뭐 패티나 뭐 야채 올라가는 순서까지 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 다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버거 만드는 게 정말 힘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거 메뉴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저 맨 처음에 버거킹 알바하면서 암기 과목하는 줄 알았어요. 주방의 장점은 그냥 손님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일단 버거 만드시는 분들이랑 뭐 싱크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일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5명 정도 같이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두세 명이서 하는 카운터보다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점 두 번째. 이게 처음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일 작은 와퍼 주니어나 아니면 불고기 와퍼 주니어를 먹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일을 하면서 뭐 주방에 좀 짬이 높으신 분들이랑 좀 친해지고 그 다음에 좀 일을 잘한다 싶으시면 그거 만들 때 좀 이렇게 베이컨을 추가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야채를 좀 많이 넣어 주신다던가 이렇게 버거를 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사실 막 라지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한다 하잖아요. 근데 알바생들은 거의 X 아니면 2X 라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맛있게 먹고도 단점이 있는데 저 주방이 바쁜 순간 정말 버거킹은 난리가 납니다. 이게 버거는 버거대로 안 나오지, 주문은 주문대로 계속 들어오지, 카운터는 버거 안 나오냐고 재촉하지. 근데 이게 카운터가 버거 안 나오냐고 재촉하는 이유가 손님이 재촉하기 때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 안에 버거가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손님들이 잘 못 기다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근데 그 순간에 뭐 사이드 메뉴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함께 나가야 되는 감자튀김이 떨어진다던가 이러면 정말 멘탈이 나갑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게 이 말이에요. 다음은 버거킹에서 일하는 시간대입니다. 맨 처음에 오픈, 두 번째로 데일리, 세 번째로 마감이 있는데요. 오픈은 말 그대로 오픈이에요. 와가지고 재료 손질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름 열 올리고 그 다음에 패티 굽는 기계가 브로일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브로일러 열 올리고 패티 굽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오픈 시간에 있던 알바생들이 준비해 놓은 재료나 혹은 뭐 다른 부가적인 걸로 햄버거를 팔고 그 다음에 카운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근데 이 데일리 시간에 안 좋은 점은 한 11시쯤? 오전 11시쯤 출근을 했다가 오후 6시쯤 퇴근을 해야 되니까 하루 일과를 해야 되는 시간을 많이 뺏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마감입니다. 마감 시간도 다 비슷하긴 한데 마감 시간에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 구역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홀, 주방, 뒷마당인 경우가 있는데 뒷마당 같은 경우에는 뭐 주방에서 나온 쓰레기나 화장실에서 나온 쓰레기, 홀에서 나온 쓰레기를 정리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다음은 버거킹 알바를 했던 사람의 꿀팁? 아닌 꿀팁을 전해드리자면 버거킹은 올 엑스트라라고 300원을 추가를 하면은 뭐 소스나 뭐 양파, 뭐 양배추, 토마토 이런 거를 다 추가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300원 추가하는 것 치고 많은 양을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꼭 300원 추가하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꿀팁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이게 버거킹 스탁이라는 게 있어요. 바쁜 시간을 대비해서 미리 인기 메뉴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건데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매뉴얼이기 때문에 손님이 만약에 그냥 기본적인 햄버거를 시켰을 때 그 스탁된 햄버거를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솔직히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손님들이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스탁된 햄버거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인 거에다가 뭐 양파를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오렉스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기존에 들어있는 거를 뺀다던가 그러면은 그 스탁되어 있는 걸 팔 수 없기 때문에 그 스탁된 걸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추가를 하시거나 빼는 걸로 스탁된 걸 드시지 마세요. 버거킹 이용 꿀팁 세 번째. 버거킹은 그 할인 행사가 엄청 많아요. 뭐 너겟이나 아니면 치즈스틱 아니면 아이스크림 같은 행사가 엄청 많으니까 그거 행사하실 때 적은 가격에 똑같은 제품을 맛있게 드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영상에 달렸던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분이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버거킹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힘든가요? 앞선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손님을 상대하는 직업이고 그 다음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알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 벌기 쉬운 알바는 없으니까 버거킹 정도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이네요. 입시 면접만 남았는데 알바하는 게 어떤지, 시간이 부족하진 않은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네요. 이게 시간이 부족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학교가 끝나고 알바를 한 다음에 집에 가면 아마 새벽 타임일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아마 면접 준비를 하고 자소서를 쓰면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 또 지장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알바를 하시면서 돈 개념이 쌓이거나 아니면 저축을 하면서 본인의 돈이 쌓이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알바를 하면서 학업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피로를 이겨내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면 알바를 안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알바를 하면서 사회성을 기른다던가 아니면은 경험을 늘리고 싶다면 알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입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지금까지 노력했다는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입시가 확실하게 된 경우, 그다음에 합격을 확실하게 한 경우에 알바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버거킹 알바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Q&A를 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써놓은 대본을 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아직 유튜브로서 많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말고도 다른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소신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버거킹 알바를 하시면서 제가 버거킹이 너무 힘들다, 버거킹 좋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버거킹 알바 재밌습니다. 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좀 살도 빠진 것 같고, 하지만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버거킹 알바하면서 햄버거도 많이 먹고 다른 탄산이나 감자튀김 많이 먹으면 또 살이 많이 찔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잘 알아서 컨트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버거킹 알바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